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명절이라고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절 아침 6시 20인분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뭐, 내가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어?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한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면접장 문이 열렸을 때 어서 오세요. 면접 보러 오셨죠?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 임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경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어머님, 아니, 최경희 지원자님, 오랜만이에요. 수진의 차갑고도 우아한 미소가 면접장에 퍼졌습니다. 과연 이 면접은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를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임원인 회사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수진아, 거기 서 있지만 말고 어서 설거지 좀 해. 명절 오후 2시 친척들이 떠들썩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실 옆 부엌에서는 수진 혼자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35세, 결혼 10년 차 며느리. 그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20인분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파전, 동그랑땡, 육전, 생선전. 기름 튄 앞치마를 두른 채 쉴 틈 없이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며느리, 갈비찜 좀 더 가져와! 시어머니 최경애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아왔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은 묵묵히 갈비찜을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이 편하게 앉아 TV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올케, 수고가 많으시네요. 시누이가 거짓으로 치켜세우며 말했지만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며느리 된 게 뭔데? 우리 때는 더 했어? 최경애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남편 민호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일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같이 해줄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명절인데 남자가 무슨 설거지를 해? 내가 하면 되지. 최경애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친척들 인사하러 나와! 최경애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물기 묻은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수진이 고생 많았어요. 친척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남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최경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가자 최경애가 식탁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잖아. 청소도 제대로 못하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미쳐는 무슨 미쳐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것도 제대로 못해? 최경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다시 닦을게요. 닦기는. 너 같은 게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니? 직장 다닌다고 잘난 척만 하고?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됐어. 됐어. 내가 봐왔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냥 가서 설거지나 마저 해. 최경애는 손을 휘저으며 수진을 내쫓았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밤 10시. 수진이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었을 때 온몸이 쑤셨습니다. 1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거실에서 최경애와 민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너 와이프 제대로 교육 좀 시켜? 며느리 주제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알았어요. 엄마, 제가 말할게요. 수지는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출근입니다. 다시 자신의 진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본부장님, 내일 오전 10시 신규 채용 면접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메시지를 확인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시아 본부장.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명절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엘리시아 본사 건물.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30층 건물. 국내 최고의 패션 브랜드 엘리시아의 본사였습니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직원들이 한 여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본부장님. 박수진, 엘리시아 경영전략 본부장. 그녀는 명절에 지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임원이었습니다. 김 비서, 오늘 일정 브리핑 해줘. 네, 본부장님. 오전 10시 신규 채용 면접, 오후 2시 임원회의, 오후 4시 바이어 미팅입니다. 알았어. 면접 지원자 서류 준비됐지? 네, 이미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수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임원 전용층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자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본부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응, 잘 보냈어.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코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강남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면접 볼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응, 이번 지원자들 경력이 다들 괜찮네. 그때 마지막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자 최경애 62세. 지원 분야 매장 관리 보조. 경력 없음. 학력 고졸.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경애.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물며 자신의 회사에 지원했다는 것은 더더욱. 시댁 사정이 어려워졌나? 수진은 이력서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아버지의 사업도 작년에 부도가 났다는 것을.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수진에게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 임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면접 시작하셔야 합니다. 김 비서가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가지. 수진은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면접장으로 가는 복도.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자. 감정은 배제하고.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응. 시작하죠. 수진이 중앙 의자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30대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자들도 차례로 면접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최경희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과한 액세서리를 걸친 모습. 명절 때와는 다른 면접을 위해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오만한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최경애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녀의 시선이 면접관석 중앙에 앉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최경애의 말이 끊겼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면접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최경애 지원자님, 앉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하고도 우아했습니다. 최경애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지원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수진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최경애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럼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경애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설마 여기서 일하나? 아니야, 저 자리는 임원석 아냐? 지원자님? 수진이 다시 불렀습니다. 네. 저는 최경애입니다. 62세이고요. 최경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며느리 앞에서 당당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경력이 전혀 없으시네요. 특별히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사팀 직원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비록 경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62세 나이에 처음 취업을 하시는데 체력적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건강합니다.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최경애는 계속 수진의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웠습니다. 수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최경애와 마주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최경애 지원자님. 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경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는요? 있습니다. 며느리분과 관계는 어떠신가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경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신가 보네요. 괜찮습니다. 면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애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최경애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임원이라니. 그것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니. 아니야, 뭔가 잘못 봤을 거야. 수진이가 어떻게. 하지만 면접장에서 본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수진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 저 당당한 자세와 차가운 눈빛. 최경애는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호야, 너 수진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아? 당연히 알죠. 회사 다니잖아요. 어느 회사? 엘리시아요. 왜요? 엘리시아에서 무슨 일 하는데? 글쎄요. 직원이겠죠.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민호는 아내의 정확한 직급을 몰랐습니다. 수진이 일부러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민호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야, 수진이 거기서 임원이더라. 네? 무슨 소리세요? 내가 방금 거기 면접 보러 갔는데 수진이가 면접관으로 앉아 있더라고. 본부장이라던데.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수진이가 본부장이요? 너 진짜 몰랐어? 저도 그냥 과장이나 차장쯤 되는 줄 알았는데. 최경애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완전히 미쳤어. 그녀는 며칠 전 명절 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 직장 다닌다고 잘난 척만 하고. 며느리 주제에.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 오세요. 우리 얘기해요. 알았어. 최경애는 전화를 끊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엘리시아 본사. 수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까 면접 힘드셨죠? 아니, 오히려 재미있었어. 수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면접 결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정하게 평가해. 다른 지원자들이랑 똑같이 실력으로만 판단하라고 전해줘.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수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결혼한 지 10년 동안 그녀는 참았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본부장까지 밤낮 없이 일하며 올라온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부엌으로 내몰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입사 첫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5살의 수진. 눈빛만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절대. 저녁 7시.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최경애와 남편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왔어? 민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최경애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너 회사에서 본부장이라며? 네, 그런데요.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말할 필요가 없다니? 시어머니한테? 최경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번이라도 제 일에 관심 가지신 적 있으셨나요? 수진이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최경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직원인 줄 알았지. 그래서요? 직원이면 명절 때 하인처럼 부려도 되는 건가요? 뭐? 어머니, 저 지난 명절에 17시간 일했어요. 단 한 번도 앉지 못하고. 수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건 며느리니까. 며느리니까요? 며느리는 사람이 아닌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죠. 아내가 쓰러질 듯이 일하는데. 수진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인 줄 알았으면 어쩌시려고요? 그럼 존중해 주시려고요? 제 직급 때문에?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직급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니까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최경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원래 며느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럼 어머니 면접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최경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면접 결과요. 합격하셨어요. 정말? 최경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제 밑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속 상사가 되는 거죠. 순간 최경애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머니도 저를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해요. 그게 규칙이니까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격 수락하시겠어요? 최경애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돈은 필요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어. 하겠어. 최경애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경애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첫 출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밑에서 일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빚더미였고 남편은 사업 실패로 무기력해졌고 아들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최경애가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엘리시아 본사 건물 앞. 최경애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해야 해. 돈이 필요하니까. 그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직원 최경애입니다. 아, 네. 인사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4층은 매장 관리팀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경애 씨 맞으시죠? 저는 매장 관리팀 김대리입니다. 30대 남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최경애는 김대리를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 작은 책상이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최경애 씨 자리입니다. 업무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최경애가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분 나이가 꽤 되셨네. 62세래. 처음 취업하신대. 와, 대단하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경애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자, 이게 오늘 처리하셔야 할 매장 재고 리스트예요. 엑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김 대리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엑셀이요? 네, 컴퓨터로 작업하시면 돼요. 혹시 엑셀 사용 가능하시죠? 아, 그게... 최경애는 평생 컴퓨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김 대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1시간 동안 김 대리가 엑셀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최경애는 마우스 클릭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아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를 클릭하셔야죠. 아, 네. 저장은 컨트롤 S. 아니, 그냥 이 버튼 누르세요. 이거요? 아, 그거 누르시면 안 돼요. 주변 직원들이 피식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경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창피해. 점심시간. 직원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최경애 씨, 같이 식사하실래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네. 최경애는 따라 나섰습니다. 구내식당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뷔페 형식으로 음식을 담아 먹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와, 오늘 메뉴 좋다. 직원들이 신나서 음식을 담았습니다. 최경애도 쟁반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식탁에 앉자 여직원들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부장님 보셨어요? 완전 멋있으시더라. 맞아. 박수진 본부장님 진짜 커리어 우먼의 표본이신 것 같아. 35살에 본부장까지 올라가신 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 최경애는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 수진 얘기였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결혼하셨대요? 진짜?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님이 일 엄청 잘하시잖아. 집에서도 능력자일 것 같은데? 직원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최경애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능력자라고? 그냥 며느리일 뿐인데. 아니,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본부장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최경애 씨, 이 서류 28층 본부장님 사무실에 가져다 드리고 오세요. 김 대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28층이요? 네, 본부장님께서 급하게 보셔야 한대요. 최경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28층, 수진의 사무실, 며느리를, 아니, 본부장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네. 최경애는 서류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7층, 28층, 땡.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층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인테리어는 4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웠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 본부장님께 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최경애는 수진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창으로 강남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명절 때 부엌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서류 가져왔습니다. 최경애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경애 씨, 책상 위에 놓으세요. 네. 최경애가 서류를 놓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서류를 주었습니다. 수지는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첫 출근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업무는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네. 회사에서는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상사고 어머니는 신입사원입니다. 수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점 명심하세요. 최경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본부장님. 가보세요. 최경애는 황급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는 수진이 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 길. 최경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모습.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저녁 7시. 퇴근 시간. 최경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경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최경애의 회사 생활은 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경애 씨,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하세요. 오타가 너무 많아요. 최경애 씨, 복사기 사용법 아직도 모르세요? 최경애 씨, 회의록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업무. 컴퓨터를 다루는 것도, 전화 응대도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젊은 직원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애 씨, 아직도 그 일 못 끝내셨어요? 김대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에휴, 이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뽑는다니까. 김대리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최경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전 직원 회의가 있습니다. 28층 대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원래 전체 회의였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최경애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8층 대회의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경애는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본부장님 입장하십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차림새,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단정한 업스타일.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달 실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 팀장들이 나와 보고했습니다. 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 왜 목표 대비 15% 미달입니까? 그건 시장 상황이. 시장 탓만 하실 건가요? 대책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달엔 만회하겠습니다. 수진의 카리스마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최경애는 맨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내 며느리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던 그 며느리, 시어머니 눈치 보며 고개 숙이던 그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저렇게 당당하게 100명의 직원들 앞에 서 있다니. 마지막으로 이번 달 우수사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영업팀 최민수 대리, 마케팅팀 강은지 주임.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달부터 신규 직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수진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첫 3개월간 매주 평가를 진행하고 기준 미달 시 재교육 또는 계약 해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최경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리면 어떡하지? 열심히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경애도 나가려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최경애 씨, 잠깐만요. 김대리였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실로 올라가세요. 지금요? 네, 지금 바로요. 최경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떨리는 다리로 28층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최경애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간 어떠셨어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힘들었죠?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업무 평가 보고서 받았어요. 성적이 좋지 않더군요. 수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경애의 평가표였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D, 업무 처리 속도 D, 협업 능력 C, 모두 낮은 점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 안에 계약 해지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최경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수진이 본부장이고 자신은 신입사원일 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요? 어떻게요? 배우겠습니다. 무엇이든. 수진은 잠시 최경애를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죠. 네.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여기로 오세요. 제가 직접 교육해 드릴게요. 최경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싫으세요? 아니, 아닙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가보세요. 최경애는 어리둥절한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가르친다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주말
집에서 최경애는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는 왜 날 돕겠다는 걸까? 복수하려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돕겠다는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민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와이프 정말 대단하네. 최경애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회사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제 아내니까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최경애는 씁쓸했습니다. 나는 저 며느리한테 뭘 해준 게 있나? 명절 때마다 부엌으로 내몬 것,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 이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 최경애는 28층 본부장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고 들어가자 수진이 노트북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네. 오늘은 엑셀부터 시작할게요. 기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1시간 동안 수진은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최경애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아, 이제 좀 알겠어요. 잘하셨어요. 내일도 오세요. 네. 최경애가 일어서려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네. 회사에서는 저를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죠. 아. 네, 본부장님. 가세요. 최경애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이렇게 친절하게. 왜지? 왜 날 돕는 거지? 하지만 최경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수진의 진짜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경애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수진의 교육을 받으며 컴퓨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엑셀 함수도 배우고 보고서 작성법도 배웠습니다. 최경애 씨, 이번 보고서 괜찮은데요? 많이 늘었어요. 김 대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애는 뿌듯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최경애 씨, 같이 밥 먹어요. 젊은 직원들이 이제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일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최경애는 미소 지으며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제 회사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수진의 사무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많이 늘었어요. 다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최경애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경애는 움찔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를 부엌으로 내몰고 무시하고 하인처럼 대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미안해. 최경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과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최경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기 와서 일하면서 깨달았어. 얼마나 힘든지,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너는 10년 동안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집에 와서 또 나한테 시달렸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최경애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알아. 이제 알아. 최경애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보여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2주 후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우수 직원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올해의 신입사원상 최경애 씨. 갑자기 최경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네. 최경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경애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최경애 씨. 한 달 만에 업무평가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하신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박수진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진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마주 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니 신입사원과 본부장. 수진이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경애 씨.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최경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남편 민호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두 사람 모두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최경애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62살에 처음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도 사람들도 업무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최경애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수진 본부장님, 매일 저녁 1시간씩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내심 있게, 친절하게. 직원들이 놀라며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본부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경애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도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부르는 최경애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한테. 어머니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나 정말 후회해. 그동안 너한테 한 일들. 최경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제부터. 수진이 최경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좋은 관계 만들어가요. 어머니. 응, 꼭 그렇게 하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아내, 둘 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깨달았어. 며느리는 하인이 아니라 가족이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최경애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명절 음식같이 만들게. 내가 혼자 하게 두지 않을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미안해. 진심으로. 저도 어머니 이해해요. 이제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댁과 며느리. 원수 같던 관계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출근하는 두 사람. 어머니, 오늘 회의 자료 준비하셨어요? 응, 어젯밤에 다 끝냈어. 대단하시네요. 너한테 배웠으니까. 둘은 웃으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두 분 사이 정말 좋아 보여. 맞아,
본부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저렇게 신입사원까지 챙기시다니. 나도 저런 상사 밑에서 일하고 싶다. 수진과 최경애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3개월 후, 엘리시아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입니다. 임원회의에서 수진이 발표했습니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새로운 패션 브랜드 론칭. 타겟은 50대에서 70대입니다. 스크린에 기획안이 떴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최경애 씨를 추천합니다. 신입사원을요? 다른 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최경애 씨는 62세로 우리 타겟 고객층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셨죠. 수진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찬성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최경애는 프로젝트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저를 자문위원으로요? 네, 어머니. 아니, 최경애 씨.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겁니다. 어머니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수진의 격려에 최경애는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최경애는 시니어 고객들의 니즈를 조사했습니다.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화려한 옷보다 편안하면서도 품이 있는 게 좋아. 맞아. 그리고 입고 벗기 쉬워야 해. 색상도 너무 어둡지 않으면서 촌스럽지 않아야 하고. 최경애는 모든 의견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시니어 고객들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자존감을 원합니다. 최경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멋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우리 몸에 맞는, 우리를 이해하는 옷이 필요한 거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최경애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주 후, 첫 샘플 제품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최경애가 옷을 입어보며 감탄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밝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색상. 어머니가 주신 피드백 덕분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짜 내 의견이 반영된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세요. 최경애는 뭉클했습니다. 62살에 자신의 의견이 이렇게 존중받다니. 고마워, 수진아.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좋은 프로젝트 만들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프로젝트 최종 발표일. 대회의실에 모든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엘레강스 시니어. 50대에서 70대를 위한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입니다. 화면에 모델들이 옷을 입은 사진이 떴습니다. 60대 시니어 모델들이 우아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경애 씨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수진이 최경애를 가리켰습니다. 최경애 씨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본부장님. 최경애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62살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도 멋지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임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아름다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승인합니다. 대표이사가 선언했습니다. 최경애 씨 정식으로 시니어 브랜드 팀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팀장이요. 최경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수진도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경애는 복도에서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이게 꿈이니 생시니? 생시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해내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팀장이라니. 능력 있는 사람이 팀장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수진이 최경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제가 한 건 시작을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머니 혼자 하신 거예요. 최경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엄마가 팀장이 됐다고 민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응, 오늘 발표됐어.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다 내 와이프 덕분이야. 최경애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나한테 기회를 줬어. 믿어줬고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는 충분히 능력 있으세요. 나는 평생 며느리를 무시하고 살았는데 정작 나를 사람 만들어준 건 그 며느리더라. 최경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수진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워, 수진아. 진심으로 고마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민호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최경애는 당당하게 회사로 걸어갔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최경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팀장님.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최경애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62년 만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야. 며느리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자신. 하지만 그 며느리가 자신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용서해주고 가르쳐주고 기회를 줬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 바로 너야. 내 며느리.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층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팀장으로, 며느리는 본부장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으로.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박수진 본부장님이 시어머니를 직원으로 뽑고 직접 교육해서 팀장까지 만들었대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게요. 저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는 정말 복받은 거예요. 최경애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복받았어.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6개월 후 엘레강스 시니어 브랜드 런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VIP 고객들과 언론이 모두 모였습니다. 엘리시아의 새로운 도전, 시니어 패션의 혁명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로 시니어 모델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70대 여성들이 우아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름답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정말 멋져. 최경애는 무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런 날을 볼 줄이야. 팀장님, 성공입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최경애는 미소 지으며 팀원들과 포옹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VIP 라운지에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최경애 팀장님 맞으시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68살입니다. 오늘 패션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쇼를 보니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경애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아름다워요. 팀장님도 정말 멋지세요. 62살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처음엔 두렵고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저에게도 용기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라운지 한쪽에서 수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대성공이네요.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응. 최경애 팀장님 덕분이지. 시어머니를 직원으로 뽑으신 거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는데 정말 탁월한 결정이셨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원래 능력 있으셨어. 기회만 필요하셨던 거지.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최경애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아니. 본부장님. 오늘은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해내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줬어. 믿어줬고, 가르쳐줬고, 응원해줬어. 최경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며느리를 무시하고 살았어. 하인처럼 대했지. 주변 사람들이 놀라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62살 늙은이한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어. 최경애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어. 며느리는 하인이 아니야. 소중한 가족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걸 늦게 깨달았어. 너무 늦게.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수진아. 그리고 고마워. 두 사람은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저녁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엄마, 아내, 둘 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 내 며느리가. 최경애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한 말 기억해? 무슨 말씀이요? 명절 때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잖아.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취소할게. 너는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커리어를 쌓았고 무엇보다 최고의 사람이야.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명절 때는 내가 부엌 일할게. 너는 편하게 쉬어. 아니에요, 같이 해요. 가족이니까. 그래, 같이 하자.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후, 최경애는 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62살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신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용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좋은 사람이요? 제 며느리요. 박수진 본부장님.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함께 일하시는 게 어떠세요? 처음엔 어색했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며느리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최경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지 후회하시는 게 있나요? 많죠. 진작 며느리를 존중하지 못한 것, 하인처럼 대했던 것, 그 모든 시간이 후회돼요. 하지만 지금은 좋은 관계시죠? 네. 지금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 같아요. 아니, 딸보다 더 소중해요. 최경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요? 며느리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그들도 진심으로 가족이 돼줄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지는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왜 울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정말 행복해서요. 수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셨어요. 아니, 우리 모두 변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성장했어. 민호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1년 후, 엘리시아 연말 시상식, 올해의 최우수 팀상, 엘레강스 시니어 팀, 최경애와 팀원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분, 올해의 임원상, 박수진 본부장님, 수진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마주 섰습니다. 축하해요, 어머니. 너야말로 축하해, 수진아. 두 사람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은 다음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함께 일하며 함께 성장하다. 기사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기회를 준 이야기. 62살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시어머니의 이야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짜 가족이 된 이야기. 그 기사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줘야겠어. 나도 시어머니 이해해봐야겠어. 세상의 수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에게 희망을 준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최경애와 수지는 둘이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알아? 뭔데요?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거야.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최경애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덕분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62살의 말이야. 어머니도 저에게 배움을 주셨어요. 내가 뭘? 용서와 화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새하얗게 깨끗하게 마치 그들의 관계처럼 과거의 상처는 용서로 미움은 사랑으로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넘어선 진짜 가족. 내년 명절에는 우리 같이 음식 만들자. 좋아요,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카페 안에서, 차가운 겨울 밖에서 눈이 내리는 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최경애 씨는 평생 며느리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으로 내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죠. 하지만 그 며느리가 자신이 면접 본 회사의 본부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박수진 본부장은 시어머니를 합격시켰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저녁 교육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최경애 씨는 62살의 팀장이 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죠. 첫째, 사람은 직급이나 나이로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든 직원이든
그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둘째,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62살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와 화해의 힘입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벌하지 않고 기회를 줬어요. 그 선택이 두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 함께해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